자, 25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키와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자, have you ever wondered 라는 말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질문 자체가 have로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가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오는 주어가 you가 너가 되는 거고, wondered 하는 말이 보통 여기에서는 어떤 문법 명칭 중에서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have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i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보통 이 주어한테 뭐를 묻는 거냐면은 경험을 묻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부터 일단 좀 깊이 있게 설명 들어갈 거니까 잘 보세요. 질문 자체가 have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동사의 어떤 it이나 아니면 불규칙 형태가 나와 그 과거 분사 형태가 나올 것 같으면은 보통 이거는 뭐뭐 해본 적 있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뭐 해본 적 있니? 그러면은 주어가 너고 그 다음에 wondered가 보통 wonder가 궁금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본 적 있니? 라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궁금해 본 적 있니? 자, 그 다음에 how tall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지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would be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 끊을게요. 자, 네가 얼마나 크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when 여기서는 뭐 할 때니까 뭐 할 때 당신이 grow up, 네가 자랄 때 grow up이 자라다니까 그럼 네가 자랄 때 네가 얼마나 키가 커질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앞에 두 문장이 되게 조금 복잡한 구문이라서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lthough 하는 표현은 뭐뭐가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뭐뭐가 하는 말은 주어기 때문에 it에 해당되는 거고 뭐뭐 할지라도의 하다 개념은 지금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It's not always accurate 하니까 not always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요. 동사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인데 뭐 그런 것은 아니다. accurate라는 단어가 정확한이죠. 그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can guess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doing simple math를 함으로써. 그러면 여기서 do는 우리가 하다 do가 되는 거고 simple은 단순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ath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입니다. 근데 수학이란 말을 해도 되고 계산이란 말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맥락상으로 수학이란 말보다는 계산이란 말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단순한 수학을 함으로써 너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하시겠죠? 네. 자, 뭐 얼마나 네가 커질지, 키가 커질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있니?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단순한 계산을 함으로써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순서는 어디에 잡든지 간에. 자, 역시 even if라고 하는 말도, 자, 요것도, 설령, 가정해가지고, 뭐뭐가 뭐뭐 할지라도예요. 그럼 역시 뭐뭐가 뭐뭐 할지라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네가 don't like the result. 그 결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석 잘 잡으세요, 지금. 네가 그 결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don't be sad 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위에서 말했던 문장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계산을 해봄으로써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지. 아직 계산 결과는 안 나왔죠, 그죠? 맞죠? 네, 네. 계산 값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결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라고 얘기했으니까 중간에 어딘가 B 아니면 C 자리에 계산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depending on what you eat and how much you exercise. depending on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뭐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따라. 그럼 뭐에 따라? what에 따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해석을 할 때도 잘 보세요. 자, what you eat라고 하게 되면은 뭐뭐가 뭐뭐 하는
what이에요. 여기서 what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에 따라? 당신이 먹는 것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how much 얼마나 많이 역시 you exercise가 들었으니까 네가 운동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좀 풀어서 해석하면은 당신이 먹는 것과 당신이 운동하는 양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먹는 것과 운동에 따라서 너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데 더 키가 커지고 그 다음에 더 작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까지? 20%까지. by up to 하면은 보통 뭐뭐까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좀 적당하게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걸 골고루 잘 먹으면 네가 20%까지 키가 커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20%까지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한테 생물학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난 영어 쌤이지 생물학 쌤 아닙니다. 자 어쨌든 다시요. 그러면 먹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직까지 결과값이 안 나왔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suppose 가정해보라. 가정해보세요. 가정해봐라. 뭐를 가정해봐라. 중간에 여기 딱 끊고 당신의 아버지의 키가 179이고 9cm이고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의 키가 168이라고 한번 가정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키가 179고 어머니의 키가 168이라고 한번 가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단 뭐 줄 긋고 뭐 하고 체크할 시간 드릴게요. 넘어가도 돼요? 네. 용진이 됐어? 네. 오케이. 자 거기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라고 한번 가정해봐라. Are their daughter 하니까 그들의 딸이라고 한번 가정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빠가 179고 엄마가 168인데 지금 이 엄마 아빠에겐 딸이 한 명 있는 거야. 그래서 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너의 키는 167cm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B번의 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산값이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맞죠? 네. 아빠가 179, 엄마가 168, 그럼 딸내미는 167 정도 예상. 됐죠? 그 방금 전에 문장 한 번만 좀 짧게 이렇게 한번 들으세요. 어디를 요약하라고요? 이거 support your father's 이거 좀 다시 해드릴게요.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아빠의 키가 179고 엄마의 키가 168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녀가 딸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딸내미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아빠의 키가 179고 엄마의 키가 168인데 여기 딸내미가 한 명 있다라고 가정해봐라.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 딸내미가 키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167 정도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지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계산값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들어가니까 A, B를 만약에 둘 갖고 순서를 잡는다 그러면 A, B가 맞을까요? B, A가 맞을까요? B예요. BA. 네, B, A가 훨씬 더 맞습니다. 아까 A는 내가 결과값이 안 나왔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A, B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럼 C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 더해보세요. 뭐를 더해라? 당신의 부모님의 키를 같이 더해보라고 얘기합니다. 169와 168을 더해보래요. 그러면은 계산값으로 봤을 때 347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남자아이라면 13cm를 더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아이라면 13cm를 subtract,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divide, 나누세요. 그 숫자를 2로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79, 168을 합쳐서 347인데 13을 더하게 되면 360이니까 선생님 13 빼야 돼요. 여자. 아들 얘기요. 아. 아들 얘기요. 네. 아들 얘기요. 네. 자, 360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되면은 1m 180이 80. 되는 게 남자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저기 뭐야 13을 빼게 되면은 334가 되죠.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2로 나누게 되면은 167이요. 확실합니까? 네. 네, 확실하답니다. 167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차이가 13이네요. 됐습니까? 자, 요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한번 순서를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부모님의 키를 더해라. 그러면 아들내미면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놓고 봤을 때 B하고 C는 그럼 누가 먼저겠습니까? C가 먼저예요. C가 먼저입니까? 네. 간단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요렇게 얘기해놓고 예를 들면 하는 말은 또 이 얘기를 앞에서 언급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딸내미인 경우라면 167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뭐게 됩니까? 5번 C하고 B하고 B하고 A. A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요까지 설명을 다 했고요. 자, 그러면은 1번의 문제 볼게요.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넘버 5번. 정답은 5번이죠. 당신은 당신의 어른이 되었을 때의 키를 추측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학생의 키를 계산해 보랍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남학생이죠. 네. 효원이 뭐하노? 다 했나? 얼마입니까? 그럼 효원이? 저 저한테요. 네, 물어보잖아요. 다 했다며? 그럼 왜 멍하니 있어? 계산해 보라니까. 계산하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로. 181. 그렇죠. 정답은 181입니다. 여기 오차범위까지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쓸데없는 거까지 다 묻고 한다. 오차범위.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우리말로 해석하시옵니다. 자, 일단 그거를 보기 전에 요 문법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해석할 때 조금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되는 건데, 자, 보통 이렇게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100% 다는 아니다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데 100%는 다 아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는 용진이가 일주일에 7, 즉 하루에 한 번은 짜장면을 먹는다. 이러면은 이건 항상이 맞죠.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짜장면을 좋아하는 용진이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에만 먹는다면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통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항상 먹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부정이 들어갈 때 not always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not all이 들어가게 되면 모두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요. 자, 모든 학생이 토요일에 독립기념관을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모든 학생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not every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러고 하나 좀 적으세요. not이라는 단어 다음에 both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요.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병준이와 현수는 둘 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의미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의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질문은 항상 질문이 답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조금 깔끔하게 해볼 수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
항상이란 말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죠? 모든 질문이 다 대답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질문이 적으세요. 모든 질문이 not all easy to answer. 대답하기에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질문이 대답하기에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게 25번 지문입니다. 자, 이제 2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